전국 67개 매장 동시 휴업. 한때 부동의 업계 2위이자 1위 이마트의 턱밑까지 추격하던 유통 공룡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기로에 섰습니다. 대중들은 말합니다. 쿠팡 같은 이커머스에 밀려서 혹은 대형마트 업황 자체가 나빠져서 망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원인은 눈에 보이는 매장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과 경제 그리고 제도의 복합적인 사슬에 있었습니다. 홈플러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진짜 데스트랩 세 가지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첫 번째 트랩은 태생적인 금융의 덫, 바로 LBO 차임 매수의 비극입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기록한 인수 금액은 무려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 중 무려 4조 3천억 원을 홈플러스 자산을 담보로 한 빚으로 쏟아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지난 10년간 이자로만 무려 2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기업이 생존하려면 벌어들인 돈을 디지털 전환과 물류망 확충 같은 체질 개선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매년 영업으로 번 돈의 대부분을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갚는 데 써버렸습니다. 체력 단련을 해야 할 선수가 매일 피를 흘리며 수혈만 겨우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홈플러스의 도태는 애초에 결정된 운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트랩은 피할 수 없었던 거시경제의 저주입니다.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는 소비자의 지갑을 닫았고 유통시장은 극단적인 초저가와 온라인으로 양극화되었습니다. 대형마트라는 플랫폼 자체가 설 자리가 급격히 좁아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시장의 돈맥경화는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금리가 치솟자 대주주와 채권단은 더 이상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자금을 조달해줄 인공호흡기를 완전히 떼어버린 것입니다. 시장의 온기가 모두 식어버린 차가운 겨울, 돈줄이 막힌 홈플러스가 기적을 바랄 공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트랩은 손발을 묶어버린 경직된 고용 구조입니다.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민한 구조 조정과 유연한 인력 재배치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특유의 강한 노조 조직력과 경직된 노동제도는 변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등 점차 강화되는 노동 규제와 격렬한 노사 갈등 리스크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경고등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인수해 혁신을 꾀하려 해도 인력 조정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조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바보 같은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제도적 경직성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탈출구마저 봉쇄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재무적 체력도 없고 밖에서 온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환경도 아니며 내부를 고칠 도구인 고용 유연성마저 빼앗겨버린 사면 초과의 상황. 결국 홈플러스의 파산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금융과 제도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맞물려 만들어낸 예견된 시스템의 비극이었습니다. 반박 시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